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2026년 3월 13일 글로벌 핵심 이슈 브리핑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 글로벌 정세와 국내 대응 타개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입니다. 2차 이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네팔의 35세 청년 총리가 탄생하는 정치혁명이 일어났고, 미국과 아프리카에서는 각각 테러와 내전, 기후재난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핵심 뉴스입니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경제 안보를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가 폭등에 대응해 오늘 자정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며 김민석 총리는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동의 불길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이란의 신임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직후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 피격 사태가 발생하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IEA가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카타르의 LNG 수출이 5일째 끊기는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영화 같은 정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부패한 기득권에 맞서 들고 일어났던 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35세의 래퍼 출신 발렌샤가 이끄는 신당이 하원 275석 중 무려 182석을 석권했습니다. 네팔 역사상 최연소 총리 등극을 앞둔 그는 최악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미국 본토의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대형 유대교 회당에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폭발물을 실은 트럭을 몰고 돌진하다 보안요원에게 사살됐습니다. 다행히 유치원생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이 같은 증오범죄와 테러 시도가 급증하면서 연방당국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강대국들의 시선이 중동에 쏠린 사이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최악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발물 드론이 민간 학교와 보건소를 강타해 여학생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비용 드론이 피난민과 학교를 무차별 타격하며 4만 명이 넘게 사망했지만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대륙에 치명적인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가모 지역에서 전례 없는 폭우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2명, 실종자가 125명에 달해 희생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웃 국가 케냐에서도 홍수로 43명이 숨지는 등 극단적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핵심 공범들에게도 징역 30년 등의 중형이 떨어졌습니다. 10개월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역법 300일 조조사 개시에 맞서 반도체와 조선업 등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선을 두어 국부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를 뒀지만 강대국들의 경제 블록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이란 전쟁이 촉발한 오일 쇼크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정유사의 공급가를 강제로 묶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격 시행돼 휘발유 도매가가 리터당 1,724원으로 제한됩니다. 최근 열흘새 기름값이 200원 넘게 폭등하며 농민과 화물기사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리자 자유시장 원리를 접어두고 준 전시경제체제에 돌입한 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을 만나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자산 반출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담판 지을 예정입니다. 특히 뉴욕과 제네바를 잇따라 방문해 글로벌 AI의 심장이 될 UN AI 허브의 한국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등 경제와 안보를 챙기는 광폭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297만 건을 유출한 롯데카드에 정부가 역대급인 96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한편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 사사가 다음 달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7에서 14%가량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핵심 주력 상품인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은 인하 대상에서 쏙 빠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지구촌은 지금 이란발 유가 100달러 쇼크부터
기후재난, 테러까지 그야말로 복합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맞서 석유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존을 위한 방어막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사법적으로 매듭지은 대한민국은 이제 AI라는 미래의 먹거리를 향해 치열한 경제 외교전을 치러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오늘의 이슈가 시장에 미칠 파장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수혜를 입을 조선업과 AI 반도체 인프라 섹터에 메가톤급 자금이 몰릴 전망입니다. 또한 유가 폭등으로 인해 SMR 등 원자력 발전 테마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며 글로벌 분쟁 장기화로 K방산기업들의 실적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냉철한 시각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